네, 뭐 마켓 진단, 뭐 이슈 진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제목은 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좀 답답하다가 요즘 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안정을 찾는데 돌파구는 없는지 알아봅니다. 자,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부 시장 전문가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상승할 확률이 반, 떨어질 확률이 반. 네, 듣다 보면은 맞는 얘기 같은데 네. 그 어떤 의미라고 하는데 어떤 분 투자자분들은 아, 참 그런 표현을 왜 쓰냐라고 하시는데 모호한 전략을 이제 꺼리시는 거죠. 네. 윤지호 센터장님은 그냥 직설적이시지 않습니까? 기회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자, 물론 거기에 따른 근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장을 딱 판단하실 때 한마디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원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뭐 제가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는 건 가장 긍디시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희들 이 트레이드 전략 스탠스는 항상 좀 신중한 낙관론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라가면 줄이자였죠. 2천 이상 올라가면 주식 줄입시다. 이 얘기를 연말 연초에 계속 반복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밀리면 사야 되는 구간 아니겠는가. 아, 이제는 밀리면은 산다. 예, 떨어지면 그렇죠. 매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건 기대값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의 높낮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높이가 결정된다 보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의 보기에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기업 실적, 내부적으로 보면 기업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잉 기대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 보면 실적 쇼크 나오면서 아 이러다 정말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과잉 기대죠. 그 직접적 증거가 아, 테이퍼링 실시했으니까 이제 돈이 빠져나갈 거야.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기대감이었지 실제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낮아지면은 오히려 이제부터 실망할 요인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자분들이 좀 안 좋은 뉴스 나서 주가가 빠진다 싶을 때는 주식을 사서 들고 가셔도 되는 국면이 아니겠는가.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1분기의 노이즈 구간 지나고 나면 뒤로 갈수록 장은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상상의 시장. 뭔가를 자꾸 상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오류를 범할 때도 많고 쏠리는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자, 지난번 출연을 하실 때 이제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데 떨어지면 단산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오를 땐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부정적 의견은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돼버리셨어요. 자,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결론을 먼저 서두에 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주식 산다? 네. 바뀌시는 겁니까, 스탠스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전망이라는 게 올해를 큰 그림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건데 네. 크게 두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있나요? 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아까 제가 애널리스트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익이나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말씀드렸는데 왜 좀 기대감이 낮아졌다 보냐면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게 대단한 데이터가 애널리스트가 투자기를 상향한 것과 하향 의견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쇼크 나오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막 내려온다면 우리 3년 내내 연초만 되면은 116조다, 100조다. 항상 100조 시대를 얘기했는데 100조 시대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올해 기업이익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100조에 대한 기대값이 깨지는 구간 그리고 3년 역성장 거의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80조 대의 이익이라도 이 정도라도 우리 기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런 느낌이 받는 구간이 들어간다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근거는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책 변화 근거는 또 다른 데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두 번째 근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어쩌면 순위 전망치 연간 순위 전망치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2년에는 연초에 한 3.8% 13년 4.1%에 비해서 굉장히 급하죠. 14년 5.8%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1분기 실적 시즌쯤 되면 그때까지 어닝 리비전이 좀 진행된다면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실적 가시성은 높아지는 구간 최근 3년간은 다른 경로가 올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와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특히 최근 6주간 변화를 본다면 하향 추정수와 상향 추정수의 비율이 거의 2.3배예요. 이 정도 레벨이라면 아마도 거의 쇼크가 연이어 나오겠고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들은 뭐 급격하게 하향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후에 생각해야죠. 지금 이미 지나간 과거고요. 이후 정해질 거는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오히려 부합되거나 좀 더 개선되거나.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시장을 보신다면 가시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본다면 올해 장을
1분기 지나고 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오프닝 멘트 때 이렇게 했는데 이구동성이나 동시에 모든 참여자들이 같은 쪽을 바라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를 하향한 것이 이제 극에 달하는 수준, 극기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네. 한두 달 이번 4분기 지나고 그러면 이제 거의 극의 수준에 오는 거죠. 제가 아까 금융위기 수준 수준이라고. 말씀을 네. 드린다면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자료들 나오면 최근에 아래 이제 아마 각 증권사에 전망치가 나오면 투자 의견 하향 내지는 EPS 하향 조정 이게 아마 매일 반복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주식을 다 팔고 나갈 국면이냐 정확한 질문이 필요한데 아니면 이러한 국면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사는 국면인가 뭐가 더 현명한 판단인가 생각해보다 후자가 아닐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구동성으로 좀 안 좋게 볼 때는 역발상의 투자 전략을 한번 구사해 봐야 된다. 그 자료를 앞서 보여주신 거고요. 자, 그렇단, 근데 또 아직까지 대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다 상실되고 소멸된 건 아닌데, 그 대외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이번에 터키라든가 이런 문제를 딱 보면 기억나는 분이 깡드시라는 분이라든가 깡드시. IMF 때 기억이 나죠. 근데 한번 대입해 보시죠. 그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많이 올렸었죠. 달러가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달러 금리를 많이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금리 안 올리고 있죠. 그리고 한 변동성도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게 새로운 쇼크냐, 새로운 이슈냐 한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해 미국과 터키의 금융시장 움직임입니다. 딱 보셨을 때 보시면 1차 충격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처음 시작점이 이거였어요. 5월 11일 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죠. 버냉키가 결국은 QE를 축소할 것이다. 그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5월 22일 날 의회 증언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몇 번의 자산 매입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을 했죠. 근데 시장에서 그때 일단 충격이 왔던 겁니다. 이때 보시면 터키는 급락을 했죠. 통화 가치가. 그렇죠. 터키의 통화가 급락을 했던 거고요. 터키 리라 같은 경우에 가치가 떨어졌던 거고 주가는 빠졌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회복됐지만 그 뒤에 터키는 리라의 가치도 그렇고 주가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충격이 이번에 오는 왜 2차 충격이 왔냐. 다 12월에 테이퍼링 못할 것이다. 늦춰질 것이다. 했지만 단행됐기 때문이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이 좋아질 때 되면은 보통 이머징은 위기가 항상 추반됐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터키라던가 이런 남미라던가 이런 데서 좀 위기의 발원지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또 진행 과정 속의 과정일 뿐이고요. 아마도 테이퍼링 3월 달에 좀 더 추가적으로 실시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충격의 강도가 좀 줄어들고요. 점점 한계 체감이 되는 구간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사실 한국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럼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위기가 지난 6월 테이퍼링 아까 실시 이후에 이슈가 부각 이후에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이머징도 아니고 표현이 좀 그런데 중간 경로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인처럼 돼 있는. 주변인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머징 위기가 확산됐을 때 반대로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선진국 시장은 로 리스크 로 리턴 시장이고 이머징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인 줄 알았는데 하이 리스크 로 리턴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한국같이 중간 경로에 있는 시장이 오히려 이러한 저성장 시대의 대안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보실 때 너무 이머징에만 국한해서 시장을 보시지 말고 선진국이 좋아지고 있어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좀 기회의 영역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연초에 노이즈 구간이 매력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시장 전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업 얘기 좀. 그림으로 좀 그려올려다가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고 어떤 BM 매니저라면 제가 작년 한 3개월 전 동안 가장 시장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삼성전자 비중 줄이면 시장 이겼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 의견을 좀 안 좋게 가져갔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희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이번 주부터 올렸습니다. 이번 주엔 또 올렸군요. 네.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BM 매니저라면.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셨냐? 기업의 비용 구조가 지금까지는 거의 다 고 마진이 뭐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죠. 마진이 얼마나 좋냐. 이건 코스트 다운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MS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라던가 MS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보잉 같은 게 좋아지면은 한국의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부품주로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해당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바뀐 어떤 투자 환경의 수혜들을 찾아야 돼요. 왜 네이버가 이렇게 셀까를
글로벌하게 보면 이렇게 SNS 관련주가 좋고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뭐가 왜 이렇게 좋을까? 아, 이 바뀐 환경이구나. 이에 관련된 주가 뭘까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치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소위 중소형주 전략이 아니라 대형주 중에 뭐가 택하는가 아니면 중소형주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신다면 시장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올해 장이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두려움을 얘기할 때 오히려 희망적인 요인을 찾고자 한다면 분명히 상당히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아마도 올해 장이 연말로 갈수록 아마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지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원고 끝에 기업명이 있는데 이 언급을 안 하시는. 이 트레이드 어디 자료를 들어. 이건 발간됐던 자료들이어서 저희 중소형제 전 최근에 발간됐던 자료들은 뭐 경동나비라는 회사도 있고 뭐 풀먼 홀딩스라는 회사도 있고 삼양식품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좀 많이 오르왔던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 같은 것도 슈퍼 가시면 불당면 같은 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한 어떤 새로운 MS가 늘어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는 어떤 종목을 찾는 키워드가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천천히 들으면 좋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윤지호 센터장님이 또 말씀을 이렇게 빨리 하시고,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마켓 진단이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